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놔야 되겠네요. 2300 이상으로 지금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죠.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보면 지금 840포인트를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건가 저는 2300, 400을 예상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900포인트라고 한다면 정고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종목들이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받침이 되는 제약, 바이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많으냐 했더니 역시나 코스닥 쪽에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요즘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까지 끌어올려버리는 수직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또 속출하게 될 만한 자리들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일단 첫 시작은 신풍제약이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손절을 했더니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어지러운 장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화창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창한 날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근육이 붙는다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창한 날이다라고 했을 때 그 화창한 날에 내가 운동을 한다던가 또는 책을 읽는다던가 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는 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실나는 장이 아니라 비가 오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난다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된다거나 뭔가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되는 것들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보낼 건가에 따라 가지고 하락 장세도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도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다 주길 바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냥 종목이나 아무거나 대충 하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요.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을 강세장으로 보면서 3,000포인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서 지금 올라가는 족족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족족 여러분들께 현금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들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위험한 종목은 조금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익만 노리고 가다 보니까 손실날 리스크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실적을 조금 보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자 지분을 조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분이요. 결국엔 대주주 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대주주 변경을 자꾸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악질적인 작전 세력이 장난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급등했다가 결국엔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하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자본 M&A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실한 기업은 어찌됐든지 간에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내용이 대주주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전환사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서 지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한다거나 뭔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너무 우후죽순 이상한 사업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도 뛰어들겠다. VR, AR 쪽에도 뛰어들겠다. 자동차 산업도 우리가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의심을 해보면서 그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뭔가 좀 거품 만드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하실 때 대주주 변경이라든가 주주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다고 한다면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격의 급등락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늦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이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이미 키움증권의 차트를 보면은 실적이 좋다고 발표 나기 전부터 이미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도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가가 뜨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냥 쏟아내려 버렸는데 그 전까지 키움증권이요.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 거의 2배 가까운 5만 원에 대비해서는 100%의 상승을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점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또 싸게 되는 메리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이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기업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저점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증시가 활황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좋다는 기업이라든지 뉴스에서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제가 얼만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딱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좋은 매수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보니까 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을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점상한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상한가 쪽에서 지금 풀려 나오고 있는데 1조 원짜리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현실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1조 원짜리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잘 성공이 되었을 때 1조 원이고요. 지금 계약금은 약 한 200억이 안 되는 150억 가량의 계약금을 걸어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100억 정도도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돈을 미리 받아놓고 이제는 MSD에서 실험을 해서 약이 괜찮네, 좋으니까 1,000달러 더 줄게, 1,000억 더 줄게, 2,000억 더 줄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는 돈입니다. 그게 총 1조 원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0억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주가부터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따라 붙게 된다면 잘 되었을 때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괜히 비싼 가격에 사서 고생을 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싸게 잘 사서 들고 있었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아직 100억밖에 안 받았는데 1조 다 받은 것처럼 급등하고 있을 때 팔아야죠. 제일 비쌀 때 팔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좀 더 치고 올라간다면 그럴 때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이런 기업들을 내가 정말 사야 되겠다, 나 한미약품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거품, 우리가 지금 말했던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이 상승의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좋은 가격대에 매수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만 좀 조심하시더라도요, 수익을 못 낼지언정 일단 돈을 별로 안 잃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하게 한다면 당연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안전하게 한다면 돈을 지키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는 지금도 실력이 없다면 현금화를 50% 이상은 해놔야 된다. 그거는 뭐 시장이 간다 안 간다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